식당은 맛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, 그거 버리셨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, 장사공프로입니다.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. 맛이 조금 없어도 상관없다. 아예 맛대가리가 없지 않으면 된다. 네, 전 늘 그렇게 생각해요. 그렇다고 맛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. 식당의 본질은 맛이 분명하니까요. 다만 집중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많은 사장님들을 보고, 또 특별한 맛이 없어도 승승장구하는 사장님들을 보면서 오늘도 깨우쳐요. 역시 선택과 집중이구나 하는 걸요. 얼마 전에 어느 한 중소 프랜차이즈 호프집을 양수양도하려는 구독자분과 대화를 나눴어요.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겠지만 아직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. 그게 뭔가 하면 이 매출이 1200만 원에 순수익이 500만 원, 이걸 믿고 이제 5년 이상 된 가게를 3000만 원에 살까 말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.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린 건 1200만 원 매출에 500이 나올 수도 없고, 이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계산이 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이에요.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진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사무실로 좀 오라고 말씀도 드렸어요. 차라리 이 개인 브랜드로 직접 오픈하라고 하면서 말이에요. 보통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은 대부분이 순수익이 좋아요. 이게 다 뭐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, 뭐 매출 대비 몇 %로 계산해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나오는지 궁금증을 품으시면 답이 확실히 나와요. 일반적으로 가게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기본적인 감이 있지만,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이런 감이 전혀 없어요. 그래서 혼동이 와요. 양수양도를 할지, 뭐 프랜차이즈를 차릴지, 혹은 뭐 독립 창업을 할지를요.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맛이에요. 맛. 양수양도할 가게의 음식과 메뉴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. 또 메뉴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 때문에 손님이 많은지 뭐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. 이 순수익을 떠나서 말이에요. 이건 프랜차이즈도 그렇고 뭐 독립 창업도 똑같아요. 가령 독립 창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많은 토끼를 다 한꺼번에 잡으면 좋겠지만, 이 사실상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에요. 그럼 대부분을 모두 전문가에게 비싼 돈을 주고 맡기면 되는 부분이니까요. 그래서 개인 창업자 입장에서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. 반면에 이 프랜차이즈는 그런 점을 또 해소해 주기도 하고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맛에다가 수천씩 쏟아붓고 정작 다른 곳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. 양도 양수를 할 때에도 이 맛있다고 생각해서 이 권리금을 더 주는 경우도 허다하고요. 아니, 제 측근 중에도 있어요. 물론 레시피라는 건 그 사람의 궁극기이기 때문에 값은 그 사람이 정하는 게 맞아요. 다만 이 자본금을 놓고 봤을 때 비율을 잘 따져가면서 이 레시피도 비용을 지불하고 이 배워야 하는 거지, 이 레시피가 아니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. 예전에 한번 제가 족발 관련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. 뭐 족발 레시피를 2천만 원을 주고 사셨던 분의 쓸쓸한 결말을요. 사실 요즘은 이 맛보다는 컨셉이 좀 중요한 시대예요.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컨텐츠, 브랜딩, 컨셉, 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죠.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개소리로 치부해요. 그런데 진짜 잘 나가는 가게들을 보면 다 이것들로 시작해서 이것들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최상급의 맛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이 맛있게 느껴지게끔 하는 컨텐츠, 브랜딩, 컨셉이 있다는 얘기죠. 저희 동네에 2,500원 하는 토스트 가게가 있어요. 제가 마지막으로 사 먹은 가격이 뭐 2,000원인가?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, 사실 원가는 500원에서 한 8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뭐 크게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요. 그런데 엄청 맛있어요. 내용물은 뭐 양배추, 계란, 버터에 구운 빵, 설탕, 케찹, 마요네즈, 이게 끝이에요. 뭐 저라도 당장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레시피예요. 바로 즉석에서 보여주면서 만들거든요. 그런데 웃긴 건 이분은 노상 점포예요. 리어카로 운영을 하세요. 제가 살고 있는 신도시 안에는 그 맛있다는 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가 2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는데, 이 리어카 토스트 아저씨는 벌써 한 30년째 장사를 하고 계세요. 소문으로는 이 리어카 장사로 아파트도 사시고 뭐 자녀분들 결혼도 다 시켰다고 해요. 뭐가 달랐을까요? 이 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랑요. 분명히 더 맛있게 만드는 건 연예인이 광고하는 이 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였을 건데 말이에요. 이 아저씨는 컨텐츠, 브랜딩, 컨셉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. 첫 번째로 컨텐츠는 캐릭터 자체가 컨텐츠예요. 이 구수한 입담, 약간은 잘못 이해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친근함, 이게 이 아저씨의 컨텐츠예요. 늘 새로움을 주죠. 이 두 번째 브랜딩은 그저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토스트 가게 아저씨예요. 오뎅도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오뎅 국물과 이 토스트라는 브랜딩이 자연스럽게 입혀진 거예요. 토스트를 구울 동안에 오뎅을 안 먹을 수가
없게끔 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. 브랜딩으로 손님의 행동 시스템마저 만들어낸 거예요. 객단가가 거의 뭐 한 4,000원에서 5,000원은 되니까요. 마지막 컨셉은 아주 접근하기 쉬운, 그저 지나가다가 하나는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컨셉이에요. 가게 문을 열고 뭐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이런 컨셉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토스트 하나 주문해 놓고 뭐 버터 냄새가 슬슬 나니까요. 또 오뎅 서너 개를 먹고 토스트를 받는, 이게 거의 형식처럼 되어버린 컨셉. 제가 이 아저씨의 이야기를 드린 건 뭐 노점상을 하세요, 구수한 입담을 가지세요, 토스트와 오뎅을 같이 파세요가 아니에요. 이 컨텐츠, 브랜딩, 그리고 컨셉을 구상한 뒤에 맛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예요. 식당 상향 평준화의 시대, 아직까지도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뛰어들어서 아뿔싸 하고 물러나는 가게들은 시대에 조금은 뒤떨어진다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. 이미 5G가 상용화되어서 뭐 서비스 되고 있는데 3G, 4G를 들이미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얘기인 거예요. 특정한 기술과 견줄 건 아니겠지만 뭐 그만큼 고도의 경쟁력이 요구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살아남는 매장의 힘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. 그 유명한 이 백종원 대표의 홍콩 반점이 들어와도 동네 중국집이 문을 닫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이 대형 프랜차이즈 돈가스 집이 들어와도 동네 작은 돈가스 집이 선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금방이라도 이 SNS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 많은 컨텐츠가 그곳에 담겨 있을 거예요.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 가게의 팬이 되어 있을 거고요. 무언가에라도 이끌려서 말이죠. 맛은 기본 요건이지만 오히려 이 프랜차이즈가 힘을 못 쓰는 지역을 보면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. 똑같이 교육해서 똑같은 식재료로 똑같이 만들지만 너무 패스트푸드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더더욱 평준화를 이루려고 이 원팩 시스템도 도입하고 여러모로 신경을 쓰지만 이 점주님들이 그만큼 안 따라와줘요. 이 버려야 할 식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정신구조, 마인드, 이 기본 의식이 없는 분들이 참 많으니까요. 이 손님은 아주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모르고 당장의 눈앞에 대파가 아깝고 뭐 물러진 양파, 상온 보관한 이제 갈랑말랑한 소스 1.2kg가 아까우니까요. 동네에 잘 나가는 식당, 이 개인 브랜드들을 보면 철저한 마인드가 눈에 띄어요. 절대 1, 2만 원 아까워하지 않아요. 앞서 말씀드린 토스트 가게 아저씨도 이 99%짜리 버터를 쓰는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마가린을 써요. 물론 본사에서는 당연히 99%짜리 버터를 발주하게 하지만 이 가격 차이가 나니까 식자재 마트에서 마가린을 사다 쓰는 거예요. 이 동네 떡볶이집은 99% 치즈를 쓰는데 그보다 값이 비싼 이 떡볶이를 파는 집은 50%짜리 치즈를 써요. 이 버터도 그렇고 뭐 치즈도 그렇고 당연히 이 풍미가 다르겠죠. 그렇다고 돈 차이가 정말 너무나 많이 날까요? 아니요. 끽해봐야 10,000원, 20,000원이에요. 좀 더 나아가자면 손님들에게 이런 걸 알리면 그게 컨텐츠가 되는 거고 자연스레 브랜딩이 입혀지는 거예요. 이 컨셉은 이미 잡혀 있을 게 뻔하고요. 이 정직한 집, 뭐 좋은 식재료를 쓰는 집으로 말이에요. 인류 식당이 아닌 이상 이 밥 한 끼에 적어도 5만원씩, 10만원씩 받지 않는 이상 이런 기본 식재료에만 정성을 들여도 일명 맛대가리 없다라는 말은 안 들어요. 이 대단하고 엄청난 그런 레시피가 아니라도 말이에요. 이 맛은 늘 주관적이고 오히려 대중적인 맛으로 표본을 좀 늘리는 게 우리 동네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. 이 맛에 투자할 1, 2천만 원을 브랜딩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컨셉을 잡아가는데 조금 더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. 식당은 맛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, 대체 그 맛있다라는 말은 왜 튀어나오는지 좀 골똘히 생각해 보시면 뭔가 띵 하고 깨우치는 게 있을 거예요. 저도 늘 맛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거든요. 맛있어서 맛있는 게 아니라 맛있게 느낄 수 있게 하는 능력, 이 본질적인 맛은 기본이면 된다, 대중성이면 된다라는 진리. 학교 앞에 500원짜리 컵떡볶이를 사 먹어도 맛있는 건 맛있는 것이기에 이 비싼 레스토랑 이야기는 저 멀리 버리시고요. 이상 건프로였습니다. 들어갈게요. 감사합니다. 힘내시고요.